네, 업종별 이슈와 유망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철강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아네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위원 자리해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국내 철강 업계 위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일본도 저가 공세에 나서고 있고 또 그동안 이 철강 업계에서는 크게 두각을 내지 못했던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철 자립을 나서면서 우리나라 좀 위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중국 철강 업계 감산 소식은 있지만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중국 정부는 2020년부터 철강 산업의 고품질 발전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반기나 연말이 되면 이제 철강 감산에 대한 계절적인 이제 기대감이 항상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9월까지도 조강 생산량이 전월 대비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이러한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8월 중순부터 중국의 주택 구매 제한 철폐라든지 이런 부동산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또 9월, 10월에는 이제 전통적인 부동산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때문에 감사한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9월에 이제 나타난 중국 주요 도시 거래량 지표를 보면 이제 전월 대비,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렇게 보이면서 좀 이제 지난주부터 코로나 전기로 중국 업체들이 모두 가동률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조강 생산량은 이제 연말로 갈수록 감산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겠으나 그렇긴 하겠지만 수급 개선에는 좀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산을 너무 늦게 시작을 하기도 했고요. 장치 산업인 만큼 가동률을 좀 급격하게 줄이다 보면 좀 고정비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감산에 돌입을 하더라도 좀 유의미한 정도의 감산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미국과 유럽이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중국을 겨냥한 철강 관세를 이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나요? 네, 이제 미국이랑 유럽이 이제 한 2년 전부터 예. 좀 지속 가능한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 협정이라는 이런 협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내로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철강이나 알루미늄의 과잉 공급에 대응하고 또 저탄소 철강의 생산 교역을 촉진시키기 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는 예. 전기로를 이용한 생산 설비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는 탄소 배출이 많은 고로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과잉 공급을 이제 과잉 공급에 대응해서 자국의 이제 저탄소 제품을 좀 보호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러한 움직임이 있더라도 유럽이나 미국으로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비중은 예. 합쳐서 10% 내외긴 합니다. 이내라서 이제 아직 주가는 이러한 환경 규제를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이제 철강 수출 비중이 합쳐서 10% 이내로 작은 만큼 아직은 좀 미미한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이제 유럽 연합이 이제 10월 1일부로 세계 최초로 탄소세 시범 도입을 이제 시작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알루미늄, 시멘트 등과 더불어서 이 철강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데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이제 10월부터 CBAM 탄소 국경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탄소 CBAM 인증서가 무상할당이 일단 되고요. 그래서 무상할당이 돼서 25년까지는 수입 보고서, 탄소 배출량이 얼마냐, 그 제품을 생산하는데 탄소 배출량이 얼마냐 정도만 보고하는 수입 보고서만 이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일단 국내 기업들이 마주한 부담은 이러한 보고서 제출이라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훗날 이제 CBAM 인증서 구매를 하게 될 때 이제 구매에 대해서는 사실 EU의 수입자들이 구매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앞으로 이제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 전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관세가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러한 효과와 비슷하게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국내 철강 업계 다양한 변수 속에 좀 영향을 받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국내 철강 업체들 또 이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국내 철강 업체들의 대응 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사실 철강 산업이 저탄소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수소 환원 제철 공법을 이제 구현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그린 수소를 활용한 수소 환원 제철 공법을 구상 중이고요. 그리고 브릿지 단계로는 스크랩 활용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고로의 용선과 전기로의 용광을 합탕을 네. 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러한 공법을 구상 중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가 수소 환원 공법 개발인데요. 그래서 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포스코가 하이렉스라고 불리는 유동 환원로를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린 수소 생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저렴한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에 불리한 입지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중동의 오만에서 독점 그린 수소 사업권을 확보한 현황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로운 전기로를 개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소 환원으로 나온 직접 환원철을 용융시키기에는 새로운 전기로가 필요한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대제철이 이제 차세대 전기로로 하이큐브를 예.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최근에 이제 글로벌 규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 국내 철강 업계들 나름대로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지켜보면서 경쟁력을 키워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철강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철강주들 하반기에는 좀 어떻게 보시고 주목하고 계신 철강주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최근 철강 업종은 업황 우려가 있는 것은 이제 물론이고 지금 미국 금리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진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설사 시장이 기다리는 반등세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제 금리 인하가 나타나려면 경기에 진정세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철강 업종을 비롯한 시클리컬 업종에게 유리한 지금 환경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클리컬 성격에서 벗어나서 연말 모멘텀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인 포스코홀딩스를 주목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연말에 광양의 광석 리튬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고 또 예. 시운전에도 돌입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부터는 리사이클링 공장 이제 안정적인 가동률에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리사이클링 분야에서도 실적 확인도 3분기에는 아마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요. 예. 이제 그뿐만 아니라 연말에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이제 양극재 업체들의 장기 공급 계약 발표가 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장기 수주의 기반으로는 얼마나 안정적인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냐가 되기도 하는데 예.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그룹 차원에서 이 리튬이나 니켈 같은 2차 전지 소재 원료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다 같이 작용해서 충분한 반등 포인트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철강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가운데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또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아누스 이베스트 투자증권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